네, 안녕하세요. 월투가의 이정엽입니다.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현재 뉴욕 월가에 있는 한 펀드에서 주식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에 대한, 그리고 이 채널에 대한 더 자세한 소개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고 이에 대한 영상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나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죠. 세상에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또 짧게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이는 회사들이 많은데, 정작 길게 봤을 때는 몇 년, 몇십 년 동안 꾸준하게 성장하는 회사는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장기간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이런 특징을 가진 회사들을 잘 찾은 다음에 오랫동안 투자를 하시면 길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지금 눌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해야 할 그런 좋은 비즈니스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들이에요. 다르게 말하면은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가 단 하루라도 우리 삶에 없다면 우리 삶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럼 그런 제품이나 그런 걸 만드는 회사들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정말 많이 있겠지만 제가 3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매일매일 거의 매시간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 하루라도 없으면 정말 큰일 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또한 그렇고요. 이런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는 대표적으로 애플하고 삼성이 있죠. 두 번째 예시는 미국 같은 경우는 3월부터 거의 모든 분들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재택근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화상회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줌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네이버나 구글 같은 우리가 정말 매일 들어가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검색하는 그런 웹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웹사이트들이 단 하루라도 다운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큰일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3가지 예시 외에도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비즈니스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두 번째 특징은 경쟁사들과는 무언가 다른, 경쟁사들이 따라하기 힘든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competitive advantage, 다른 말로는 모트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기 때문에 꼭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모트의 예시 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3가지 또 이그젬플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모트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아무래도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쟁사보다 월등한 기술력, 특허 개수도 월등히 많고, 그리고 또 매년 R&D 비용으로 투자하는 금액이 경쟁사보다 월등히 높으면 이런 것들은 사실 경쟁사들이 원한다고 해서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실한 차별성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모트에는 스케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스케일이 크다 작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스케일이 큰 회사는 스케일이 작은 회사랑 비교해 봤을 때 다양한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장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똑같은 제품을 생산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스케일이 작은 회사보다 단가를 훨씬 낮게 더 적은 비용으로 같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요. 비용이 낮다는 거는 같은 가격으로 팔았을 때 스케일이 작은 회사보다 마진율이 훨씬 높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다르게 말하면은 경쟁사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팔면서도 같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트의 3번째 예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브랜드를 가진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는 코카콜라, 펩시가 있겠죠. 아무리 경쟁사들이 콜라나 펩시 같은 비슷한 음료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콜라나 펩시를 마시지 그 경쟁사의 비스무리한 콜라를 마시진 않잖아요. 이런 게 다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모트가 없는 회사들이라도 초반에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의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에는 경쟁사들이 들어올 텐데, 경쟁이 시작되는 순간 그 경쟁사들과 뭔가 다른 무언가가 없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모트 외에도 또 무엇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특별한 것들이 있는 회사들에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비즈니스들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은 그 회사들의 제품들은 스위칭 코스트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환 비용인데 더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데 그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그 제품의 사용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품에 적응이 됐어요. 그런데 굳이 경쟁 회사의 경쟁 제품으로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는 이 제품이 편하니까 나는 웬만하면 이 제품만 쓰겠다. 이런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스위칭 코스트가 높은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세 가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예시는 아이폰 갤럭시 폰인데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갤럭시 폰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분들은 그동안 한 가지 폰만 계속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를 이제 써서 적응하기 시작했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경쟁사 회사의 제품으로 스위치 전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과 갤럭시 폰이 어떻게 보면은 스위칭 코스트가 높은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예시는 우리가 모두 쓰는 카카오톡인데요. 거의 모든 한국 분들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경쟁사의 카카오톡 같은 제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내 친구들, 내 사람들은 카카오톡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경쟁사의 제품으로 옮길 이유가 없죠. 옮긴다고 하더라도 나랑 얘기할 사람이 몇 명 안 되면 그 제품의 가치는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카카오톡도 어떻게 보면 스위칭 코스트가 굉장히 높은 제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예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제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 같은 경우는 한국에 굉장히 대형 병원들은 다빈치 시스템이라는 로봇으로 수술하는 그 기계들이 다 있어요. 이 다빈치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지난 20년 동안 로봇 수술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훌륭한 회사인데 이 회사는 미국에서 상장이 된 회사고 티커는 ISRG예요.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다빈치 기계들은 보통 기계 하나에 한 10억이 넘어요.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병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투자고 또 수술하시는 의사분들도 로봇을 사면은 그냥 마음대로 조종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트레이닝 기간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의사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노력을 들여서 이 로봇을 작동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굳이 그런 노력을 또 들여서 경쟁사의 제품으로 바꿀 이유는 없는 거죠. 병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병원들은 웬만하면 이 기계를 최대한 많이 씀으로써 가성비를 높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다빈치 시스템도 스위칭 코스트가 굉장히 높은 제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스위칭 코스트가 굉장히 낮은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쓰는 데이팅 앱들이 있잖아요. 미국의 대표적인 회사로는 매칭닷컴이라고 티커는 MTCH인데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보통 한 명당 2개에서 4개의 앱을 동시에 쓴다고 해요. 그 말은 즉슨 고객 입장에서 굳이 하나의 앱을 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그런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전환 비용이 상당히 낮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쇼핑을 하실 때 온라인 쇼핑몰이나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무조건 이곳에서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쇼핑을 하겠다 이런 분들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고 그 제품을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곳에서 쇼핑을 하는 것이지 특별히 나는 이곳에서만 사겠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점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스위칭 코스트가 굉장히 낮은 비즈니스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비즈니스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 번째 특징은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1등 기업들이죠. 그 산업이 어떤 산업이든 그 산업에서 1등 기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회사가 경쟁사 회사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잖아요. 한국 회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는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등이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투이티브 서지컬, 아마존, 구글, 애플 등등이 있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들을 찾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저 개인만의 인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보통은 1등 기업이 있고 2등 기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두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웬만하면 1등 기업이 훨씬 비싸고 2등 기업은 싸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중요시하는 투자자분들은 웬만하면은 2등 기업에 끌리게 돼 있어요. 왜냐면 2등 기업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굉장히 싸기 때문이죠. 그리고 1등 기업은 비싸 보여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3년에서 5년 동안의 그 회사의 수익률을 보면은 결국에는 1등 기업의 주식이 수익률이 더 높더라고요. 다르게 말하면은 결국에는 비싼 건 다 비싼 이유가 있고 1등 기업이 된 이유는 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더 비싸 보일지언정 일단은 그 회사에 투자를 하시고 장기 투자를 하시면 결국에는 그 비싸 보이는 주식이 결과적으로는 더 싼 주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제나 그렇듯 예외는 있죠. 만약에 2등 기업이 특별한 이유로 조만간 2-3년 내에 1등 기업을 제치고 1등으로 올라설 거라고 예측을 하신다면 그때는 2등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예측이 맞았다면 굉장한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고 이런 뉘앙스들을 눈치채려면은 그 업계에 종사하시는 그런 업계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상당히 창의적이고 다른 리서치를 하신 분들만이 그런 특수한 경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 회사가 속한 그 산업이 매력적이지 않은 산업이라면 그 회사도 좋은 투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매력적이지 않은 산업의 예는 뭐가 있냐면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산업이라든지 정부의 규제가 높은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회사도 보셔야 되지만 산업이 과연 매력적인 산업인가 이것도 유의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회사인데 그 산업이 어떻게 보면 하향 산업이기 때문에 망하게 된 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회사는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코닥이라는 회사예요. 코닥은 정말 오래된 회사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필름 카메라를 만들고 그 필름 산업에서 압도적인 1위를 했던 기업인데요. 요즘이야 모든 분들이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고 그 사진들을 컴퓨터에 저장을 하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모두들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그 필름을 사진관에 맡긴 다음에 며칠 후에 가서 그 사진들을 현상해서 보관하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였는데 이제는 다 추억이 된 그런 기업들이죠. 그 필름 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2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1등 기업이었던 코닥이고요. 두 번째는 후지필름이에요. 근데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1등 기업이었던 코닥은 결과적으로 망했고요. 2등 기업이었던 후지필름은 결과적으로 더 잘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00년도에 카메라 산업이 필름에서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서 코닥 같은 경우는 계속 필름을 고집을 했고요. 후지필름 같은 경우는 이름에 필름이 있지만 필름을 포기를 하고 디지털 쪽으로 전환을 해서 그쪽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 좋은 필름 산업에 속해 있던 1등 기업이었던 코닥은 결국 망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매력적인 산업을 잘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별개로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면 좋은 비즈니스, 좋은 회사는 웬만하면 좋은 경영진을 가지고 있어요. 후지필름 같은 경우도 경영진의 훌륭한 선택 때문에 회사의 미래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경영진에 대한 영상은 제가 따로 올렸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하는 그런 좋은 비즈니스들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해가 안 되셨던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돌려보시거나 아니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부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내용들을 숙지를 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그런 회사들을 열심히 찾으시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주위에 둘러보시면 이런 5가지 특징 중에 3개에서 4개 정도 체크가 되는 회사들은 의외로 많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5가지를 다 포함한 회사가 있다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런 회사에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